때는 여름의 어느 날, 이 물고기 종류는 뭘까요? 참돔과 감성돔 교배종 같은 데라며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우연히 동네 횟집 수족관에서 만난 물고기인데요. 색깔은 은색의 감성돔인데 모습은 영락없이 참돔입니다. 이 물고기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보낸 영상에는 참돔도 감성돔도 아닌 미확인 물고기가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횟집에서 키우는 건지 먹이도 잘 받아먹는데요. 제보에 나온 물고기는 우리나라 해역에는 서식하지 않는 미기록종, 그것도 지구 반대편 대서양에나 서식하는 어종임을 눈치채는 순간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지난 4월 촬영차 떠난 프랑스에서 회와 요리로 맛본 바로 이 녀석. 그런데 이게 왜 동네 횟집에 있는 걸까요? 저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횟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일산 주택가에 있는 한 횟집.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장님이세요? 저랑 네. 통화했던? 네. 어디 있어요? 이 물고기 네. 언제쯤에 처음 보셨어요? 이거 한 1년 반, 거의 한 2년 차 돼가요. 밥을 줬더니 먹더라고. 물고기를 주니까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키우게 돼서요. 그러면 화로차로 물건을 네, 다 형, 네, 그렇죠. 섞여서 온 거. 네네. 혹시 이거 뭐 거래처 쪽에서 뭐라고 말 안 하던가요? 거래처에서 줬어요. 거기서도 어차피 이걸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작고 이름도 모르고 하니까 한 요거의 3분의 한 2 정도? 그러면 거의 손바닥만 했겠네요. 그쵸. 예. 인천 연안부두 쪽에서. 네, 이건- 연안문에서. 그러면 대부분 받으시는 게 양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자연산 감성돔이랑 자연산 줄돔, 자연산 올라올 때 올라온 거예요. 혹시 어느 해역에서 잡혔는지 아세요? 제가 그 수산집에 한번 물어봤는데 서해 쪽 아니면 남해 쪽에서 서해안님 나름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1년 반 동안 안 팔고 밥 주면서 키우고. 네. 원래 다른 막 보고도 키웠었고 여기다가 예. 제가 키우는 물고기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죽은 것도 있고 놀래미인데 얘는 오래 살기도 하고 저도 이거 이 일을 오래 했는데 특이하게 생겼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예. 얘가 또 오래 있으면 색이 또 변해요. 은빛이 그래요? 더 이쁘게 변해가지고 먹이는 뭐예요? 광어. 광어 살이요? 광어나 아니면 산낙지 주는데 이게 쬐까맣게 해줘야만 먹어서. 바로 오네. 먹이 준다고. 네.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손님들 이름까지 알아요. 대박이라고. 오래 키워가지고. 네. 거의 아빠인 줄 알겠다 진짜. 정말 배고프면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따라다니고. 엄청 놀랐어요. 빨라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엄청 팔팔하네. 와. 그러면 자녀분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쵸. 되게 좋아했죠, 애들이. 놀러 오면 애들이 밥 주러 와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자마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이왕이면은 회를 떠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죄송하지만 이거를 저한테 팔면은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이게 어차피 시가도 없는 거고 저도 이거 솔직히 이제 무료로 갖고 오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그쵸. 무료로 갖고 오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선생님이 자녀분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또 감히 사서 제가 또 해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동심 파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형식으로 촬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커가는 모습을 봐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더 크게 자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감성돔이나 그 커다란 참돔 이상은 자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수온이 좀 맞아야 돼요. 얘네가 사는 서식 수온이 뭐 18도 전후? 한 15도 정도 되나요? 15도, 16도 이런 거. 보통 우리나라는 15도를 맞출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이 정도에 다 맞는 수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수온이 얘한테는 조금 찰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늦을 수가 늦죠. 있어요. 예. 나중에 어떻게든 이게 좀 알려지면 여기 좀 눈물이 되겠네요. 주권에서 볼 수 있는지 부탁드렸는데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얘 많이 날뛰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잖이 당황했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날뛰더군요.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귀족돔. 주로 귀족돔이라 불리며 영명은 빌테르브림, 불어로는 도하드로얄, 포르투갈에선 도라다라 불리는 농어목 도미가오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성돔과 참돔이 이 귀족돔과 사촌지간이죠. 보시다시피 은빛 광채가 나고 아가미엔 금색이 섞인 커다란 검은 무늬가 특징인데요. 성체로 자라면 이런 모습이 있고 특히 아가미와 양눈 사이에는 찬란한 황금색이 두드러집니다.
귀족돔에 대한 미식가들의 극찬도 빠질 수 없는데요. 살은 비린내가 적고 향긋하며 단맛이 뛰어나다고 묘사되는데 아마도 생선 요리가 발달한 프랑스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추정됩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권에선 고급 식재료로 통하는데요. 시장은 물론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스테이크로 이용되나 제가 방문했던 노르망디에선 특별히 회로도 먹을 수 있었죠. 저도 사장님처럼 해봤는데 얘가 사람을 알아보는지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먹이를 줘도 반응이 없고 어쩌면 좀 전의 일로 많이 놀랬는지 사장님의 노크도 겉뜻도 보지 않는 것 같더군요. 잠시 후 놀란 마음을 추스렸는지 다시 먹이를 집어먹는 녀석.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바다를 배회하다 잡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귀족돔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경하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언젠간 나중에 죽을 날이 온다면 그땐 제가 좋은 가격으로 구매해서 시청자분들께 회 뜨고 요리하는 모습으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지구 정반대편에서만 서식하는 녀석이 이게 어째서 우리나라에서 잡혔을까?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서해인지 남해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산으로 잡혔다. 두 번째는 1년 반 동안 수조에서 키웠다. 그러니까 처음엔 손바닥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약간 이 정도 컸죠. 대충 봤을 때 한 2년생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근데 얘가 어떻게 우리나라로 오게 됐을까? 이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이 귀족도미가 우리나라 잡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는 진도 앞바다에서 자연산으로 잡힌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부산 앞바다였나요? 근데 거기에 횟집 수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했어요. 귀족돔인 거를 누군가가 이제 알아봤나 봅니다. 아마 이제 물고기 어류 쪽으로 전공하신 분 같아요. 여기 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중국에서 양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시나리오는 정해졌네요. 원래 이 물고기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왔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해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류도를 굳이 몰라도 유럽 쪽에 사는 애가 아프리카로 돌아서 인도양 거쳐서 우리나라로 온다. 아니면은 반대편 그 드넓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동아시아로 온다. 말이 안 되죠. 수에즈 운하를 뚫고 왔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참치도 그렇게까지 해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확률은요. 일명 빠삐용이죠. 양식장 탈출 개체가 서해든 남해 쪽으로 유입이 돼서 야생에서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다가 그물에 잡혔다. 그렇다면 사실은 얘는 사멸 해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사는 환경은 못해도 수온 18도 이상일 텐데 특히나 남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서해안 쪽은 겨울 되면 수온이 8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거의 16도 18도에 사는 애가 10도 8도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냥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서해로 못 모르고 여름철에 그 발달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올라왔다가 그것에 길을 잃어버리고 남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겨울에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서 얼어 죽는 거죠. 그걸 이제 사멸 해유라고 하는데 얘가 아마 그런 운명에 처했을 거라고 보는데 다행히도 그물망이 구해준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수조에 와서 지금 아주 안락한 환경에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편안하게 받아먹고 사육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얘한테는 행운인 거죠. 안 그랬으면 얘는 그 약육 강식에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평형수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역선들의 그 배를 보면 평형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은 바다에 또 뿌리거든요. 그러면 평형수에 실려온 각종 부착 생물의 씨앗들이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미더덕 친구 비슷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오만둥이라고 마트에도 팔죠. 근데 원래 얘네들도 카리브 해안인가요? 멕시코만 그쪽에 살던 애인데 지금은 뭐 전 세계로 씨앗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 녀석이 있죠.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녀석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녀석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중해 담치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이야 뭐 마트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홍합회를 부르지만 사실 홍합 따로 있죠. 얘네 원래 원산지가 지중해입니다. 근데 이게 헤엄쳐서 오겠습니까? 평형수에 실려서 오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귀족도미가 잡혔다는 생각에 그땐 제가 양식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치어, 이 유어 때는 평형수에 실려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면 그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시나리오는 중국 양식의 개체가 탈출해서 우리 국내 해역으로 유입됐다. 이 정도 시나리오로 조금 압축을 할 수 있겠네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죠. 자, 몇 년 전에 제가 서해에서 잡힌 찰강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준명은 대문짝 넙치. 유럽에서는
터봇. 작은 개체가 잡히면 양식장 탈출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여수 연도에서 잡힌 정체모를 광어라고 해서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중매인들도 모른다고 하네요. 자연산만 매일 다뤘던 중매인들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시장 상인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 딱 봐도 철광어잖아요. 그렇죠? 제주에서 양식되고 있는. 아마 그 양식장에서 탈출한 개체가 살다가 여수 근처 앞바다에 잡힌 게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서에서 그 잡혔다는 것은 무려 9kg입니다. 양식에서 탈출된 개체가 오랫동안 서에 정착해서 알이 이만큼 벨 동안 컸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외래종이지만 양식이 되면서 그 양식 어류가 우리나라에 탈출이 됐든 아니면 하적하는 그 과정에서 탈출을 했던 이게 이미 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점성어입니다. 점성어는 중국산 양식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로 활어로 유통이 되고 있죠. 근데 얘네도 원래 원산지는 그 멕시코만 카리브 해역에서 스포츠 피싱으로 잡던 애들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대한 양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점성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죠. 표준명은 홍민어가 되겠고 이게 가끔 이제 민어로 둔갑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미 통영 앞바다 쪽에 하역이 되는 과정에서 탈출된 개체가 그쪽은 또 바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살던 곳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통영 또는 경주, 간포, 포항 일대에 얘들이 이미 서식을 하고 있다. 번식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원토 낚시로 이 점성어가 아예 대성어더라고요. 여기 지금 얼마 전에 제보가 왔는데 아예 투망까지 해서 눈에 보이는 점성어를 이렇게 잡았네요. 비슷한 예로 또 흰다리새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흰다리새우 역시 중남미 쪽에 서식하던 애인데 남미를 비롯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 양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해안 일대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새우 양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민어 낚시를 비롯해서 뭐 북바리 같은 이런 외수질 낚시라고 살아있는 흰다리새우를 양식장에서 사와요. 그래서 바늘에 껴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이 남는 거 낚시꾼들이 그냥 다 바다에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죽을 애들은 죽고 잡혀먹을 애들은 잡혀먹고 개중에 그나마 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번식을 했다던가 번식을 하지 못해도 일부 남아있는 어종이 그물에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2년 전인 거예요. 고흥에서 받은 그 자연산 대하 있잖아요. 그 리뷰할 때 보니까 뭐 타이거 새우도 있고 보리새우도 있고 흰다리 새우도 있는 거예요. 한 포인트 내에서 전부 다 한 그물에 잡힌 자연산입니다. 흰다리 새우도 번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렇듯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은 외래종인데 저기 어디 지구 반대편에서 서식하던 애들인데 이게 이제 양식이 되면서 탈출을 하고 또 일부는 하적하는 가운데에서 탈출되면서 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종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귀족도미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는 고급 어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내 도입이 좀 시급한 어종인데 이렇게나마 또 만나보게 돼서 이걸 반갑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생태계로 결혼하게 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교잡종, 이건 인간이 만든 생물이죠. 인공적으로 교배해서 서로 다른 종을 만든 하이브리드 종이 양식으로만 계속 화로 유통이 됐던 건데 이거 역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탈출을 하게 됐고 그것이 번식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자연 상태에서 이제 그물로 어획이 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왕자바리라고 있죠. 얘는 아열대성 그루퍼과인 대왕바리와 제주 다금바리죠. 자바리 이 두 개를 혼합한 어종인데 양식장 탈출이 됐던 하역 과정에서 빠져나갔던 간에 그물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다에 잡힌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온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바다에서는 잘 안 잡혔던 것인데 뭐 인도네시아나 대만, 필리핀 쪽에서나 잡혔던 아열대성 어류인데 따뜻한 난류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한반도가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얘네들의 서식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아시나요? 그루퍼과인데요. 감자발입니다. 영어명은 포테이토 그루퍼. 제주도에 사시는 지인으로부터 제보가 온 건데 제주도의 한 횟집에서 잡혀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이 감자발이가 원래 서식지는요. 호주나 파푸아뉴기니 근처에서나 살던 건데 일본 남부까지도 서식지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자발이가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잡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또 하나는 갈색 둥근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 다금바리, 자바리의 사촌격인데요. 원래 갈색 둥근발이라고 한다면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양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식한 것을 걔네는 이제 회문화가 없기 때문에 주로 그루퍼를 가지고 고급 찜 요리를 많이 하죠. 근데 한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유독 이거를 다금발이라고 해서 비싸게 덤탱이 씌워서 판매했던 그 어종이기도 합니다. 갈색 둥근발이는요. 지금 이 서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권에서 주로 많이 서식하는 아열대성 바리거리죠.
제주도나 남해안에 대해서 잡혔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생뚱맞게도 강원도 최북단 찬물이 있는 고성에서 잡혔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몇 년 전에 실제로 리얼갱 TV에 갈색 둥근바리가 고성 앞바다에 잡혀갖고 직접 경매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류를 타고 강원도 북쪽까지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비슷한 예로 똑같은 갈색 둥근바리가 우리나라 해역에 잡혀서 그 여의도 쿠마죠, 횟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손질되기 전에 촬영된 모습을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갈색 둥근바리가 잡히고 있다. 또 심상치 않은 그런 온난화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아마 이제 점점 늘어나는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태계 조사는 물론이고 요리에 대해서 이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신기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만한 요정들을 한번 쭉 소개해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흥미로웠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